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말 모친상 부고장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이곳저곳에 알린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 경포 벚꽃축제가 따뜻한 날씨 속에 꽃이 일찍 피자 일정을 앞당겨 오늘 개막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꽃을 즐겼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1,800여 명이 임금체계 개편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각급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연료인 유연탄을 육상으로 운송하려 하자 삼척과 동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 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말 모친상 부고장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알린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가 관건인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고발이 접수돼 방문 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앞에 태백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3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을 알리면서 개인 계좌번호를 적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포된 부고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듯이 부조금 5만 원 이상 금원이 이제 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건 공직자로서 정당한 처사가 아니고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부정청탁 금지법에서는 경조사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면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얼마 전 아들 결혼식 청첩장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1,300여 명에게 보낸 전남 장흥 군수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태백시장은 이미 부조금을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송금 내역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태백시장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문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장이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친상 계좌번호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이 벚꽃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몽실몽실 벚꽃이 가득 핀 거리를 걷다 보면 금세라도 꽃송이들이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은데요. 유난히 따뜻했던 봄 날씨에 일찍 시작된 봄꽃의 향연. 이제 벚꽃을 시작으로 동해안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하라 기자가 여러분을 봄꽃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경포 주변으로 벚꽃 터널이 장관입니다. 경포대 정자 주변에도 연분홍빛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바다랑 같이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경포대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푸른 지붕의 경포대와 연분홍 벚꽃잎을 한눈에 담으면 마치 꿈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 움츠릴 필요 없다는 듯 벚꽃은 4월이 되기도 전에 나무마다 가지마다 꽃송이들을 가득 얹어놨습니다. 경포 주변 벚꽃은 이미 만개했습니다. 3월에 벚꽃이 만개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올해 3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8도 가까이 높았고 일조 시간도 27시간이나 길었던 점이 개화를 부추겼습니다. 올해 북강릉의 벚꽃이 3월 26일 개화했고 이는 작년보다 11일 빠르고 평년보다 9일 빠른 기록입니다. 강릉시는 경포 벚꽃축제 일정을 앞당겨 오는 5일까지 낮 시간대는 물론 야간에도 화려한 조명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선에서는 동강 할미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강 할미꽃은 정선과 영월 등 우리나라 동강 유역에서만 자생합니다. 전시회와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와서 보니까 꽃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할미꽃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삼척 맹방에서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맹방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등 4년 만에 찾아온 강원도의 봄꽃 축제들이 코로나19도 겨울도 힘들게 지나온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기존 예산보다 5,321억 원 늘어난 8조 55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사업 64억 원과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 59억 원, 반도체 교육을 비롯한 미래 전략 사업 투자에 16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난방비 긴급자금 이자 지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서민생활대책에 30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1,800여 명이 임금체계 개편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급식과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못하며 학교 현장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점심시간인데 학생들이 급식실에 가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급식은 빵 2개와 주스. 아빠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온 학생도 있습니다. 급식실에 가지 않고 이렇게 교실에서 대체 급식을 한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실시된 오늘 강원도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대체 급식을 하거나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22개 초등학교와 8개 공립유치원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학교 밖에선 비정규직 1,7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교육 공무직의 24% 정도입니다.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임금체계를 개편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또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조리 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들고 나오면 학교의 연대는 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개별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와 수도, 전기, 병원처럼 파업 때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보기 때문에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노조와의 입장차가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연료인 유연탄을 육상으로 운송하려 하자 삼척과 동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블루파워는 당초 발전소 인근 앞바다에 하역 전용 부두를 건설해 유연탄을 해상 운송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부두 완공이 내년 2월쯤으로 늦어지면서 국도 7호선을 이용해 육상으로 운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육상 운송 거리는 17.5km, 운송량은 25톤 덤프트럭 220대 분량인 하루 약 4,400톤입니다. 삼척과 동해 지역 시민들은 소음과 진동,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사고 등을 우려하며 육상 운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인구 분포로 살펴보면은 적어도 바로 7번 국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만 세봐도 삼척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밀집한 지역을 통과를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삼척시와 동해시, 삼척시 의회와 동해시 의회까지 비판의 가세에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많은 물류가 벌크 상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분진, 미세먼지 민원이 늘 강하게 제기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연탄은 천고가 없이 야적장에 맨 땅에 하역하고 결국 이철규 국회의원까지 나서 해당 사안의 재검토 가능 여부를 따졌고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기존의 육상 운송 계획이 좌절된다면 블루파워 측은 시운전을 미루거나 다른 석탄 운송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계획한 대로 내년 2월까지 빨리 완공해서 이제 발전소를 가동할 준비를 하는 게 연료를 해상으로 수송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편 유연탄 육로 운송과 관련한 삼척과 동해 지역 시민들의 반응과 정치권의 움직임은 다음 달 2일 오전 7시 40분 시사 프로그램 시사 반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민사소송 첫 재판 날짜가 5월 23일로 예정됐습니다. 유가족이 법원에 소장을 낸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원고인 유족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변론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하루 만에 변론 기일을 통지했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초로 예상했던 수사 종료 시점이 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릉 권성동 의원이 가장 많은 51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이 42억 400여만 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의원 36억 189만 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 17억 6천여만 원, 원주 송기현 의원은 가장 적은 5억 57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재산 증가폭도 가장 커 6억 7,667만 원이 늘었고 춘천 허영 의원은 가장 적은 401만 원 늘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어제 보도한 양양공항의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은 임대료 체납으로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 한 대를 리스사에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기존의 항공기 3대로 운항하던 국내외 노선을 당분간 2대로 운항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2일 밤 법원이 항공기 리스사 DAE가 제기한 항공기 점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양양공항엔 다음 달 7일까지 확정된 항공편 지연이 모두 34차례, 결항이 3차례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에서 무트로 나온 어린 물범이 구조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강릉 주문진항 주변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동물이 힘들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물범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무게가 2kg 안팎에 불과해 어린 개체로 추정되는 이 물범을 보호 조치 후 강릉의 아쿠아리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의 모 골프장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강릉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수차례 연장해줬다며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전임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사랑 시민연대는 강릉의 모 업체가 10여 년 전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당초 계획과 달리 수익성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만 짓고 대중골프장을 짓지 않아 강제 수용한 골프장 부지를 환매했어야 하지만 강릉시가 이를 토지 원소유자와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릉시도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 설계를 연장해줘 직권남용과 배임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